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지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호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공천 작업이 한 7-80%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퍼즐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맞춰 나가는데 몇몇 퍼즐 때문에 전체 그림이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용호 공관위, 황교안 대표, 황교안과 김용호 이 투탑에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네 가지 암초, 네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입니다. 두 번째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의 공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경남 양산에서 뛰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인 배현진 위원장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현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간의 어떤 알력 갈등 문제입니다. 우선 인천 윤상현 의원 어제죠. 어제 보니까 김용호 공관위는 안상수 현재 인천 중동 강화 옹진 지역구 의원인 안상수 의원을 윤상현 의원 지역인 남구을, 현재 미추을이라고 합니다만은 남구을로 공천했습니다. 당연히 윤상현 의원은 펄펄 뛰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갖다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보면 지금 현재 인천 중동 강화 옹진입니다만은 이 양반이 그쪽 공천이 어렵다 하니까 본인이 한 보름, 한 3주 전이죠. 그렇다면 내가 험지 중에 험지, 아니 인천에 사지라는, 정확히 하면 민주당 불패 지역인 인천 계양갑으로 가겠다라고 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본인 나이가 1946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74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번에 계양갑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내 정치 인생 갖다가 정리하겠다. 왜? 안상수 의원은 지역에서 3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그렇게 뼈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12년 동안 표밭을 단단하게 일구어 나왔던 인천 남구을 미추을로 공천해버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윤상현 의원은 18대 당시 한나라당으로 해서 58.1을 얻었고요. 남구을에서 19대는 새누리당으로 57.9를 얻었습니다. 20대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그 당시 윤상현 의원 진박 중에 진박이죠. 그래서 그때 김무성 죽어! 이 이야기 녹음에 나오면서 결국 보면 그때 공천 못 받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게 48.1%를 득표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참고로 공천하지 않고 정의당만 공천했습니다. 그때 연합공천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윤상현 의원은 처음 출마했던 17대부터 따지면 16년을 갖다가 남구를 갖다가 다져왔고 그중에 12년을 현역 의원으로 다져왔는데, 즉 흔한 얘기로 이쪽 남구을 미추을은 미래통합당 깃발만 꼽으면 되는 데인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내치고, 그 다음에 안상수 의원 1946년생 안상수 의원을 갖다가 본인은 계양갑 가겠다는데 왜 굳이 여기다 꼽느냐, 거기는 경기고등학교 인맥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섞인 겁니다. 안 그래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 경기고등학교 동문들이 흔한 얘기로 조금 암암리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월 초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공관위원장 얘기했을 때 내 친구 K도 있다. 내 친구 K가 누군지, 정치평론가 K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온.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데 안상수 의원을 갖다가 본인은 죽겠다는데 굳이 그야말로 험지가 아니고 사주도 험지도 아닌 그야말로 꽃길을 걷게 하네. 만약에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당의 결정에 승복해서 안 나오면은 안상수 의원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바로 빠질 사선 빠질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태영호 북한 주영 공사하던 태영호 씨가 강남갑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갑 원래 지역구 의원은 이종구 의원입니다. 과거 신민당의 부총재를 지냈던 평민당 부총재 지냈던 이중재 의원의 아들이죠. 근데 이분이 195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71입니다. 삼선 의원을 했죠.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막대기만 꼽으면 된다는 강남갑을 갖다 태영호한테 내주고 이 양반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 경기도 광주을로 가게 됩니다. 광주을은 뭐 이제 황태순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 김장수 박사가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그동안 표밭을 갈고 있던 데고, 현재는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이 지역구 의원입니다만은 지난 4년 전에는 노철래, 당시 이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원래 친박연대 소속이에요. 노철래 의원이 왔다가 떨어지고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 광주을도 보면 상당히 경기도 광주을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강남갑만은 못하죠. 그런데 이종구 의원 1950년생 이종구 의원을 갖다가 다시 그쪽으로 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데 또 이종구 의원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경기고 출신들 그 인맥들이 지나치게 과거 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무슨 비선 실세니 뭐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의 눈초리들이 그야말로 점점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 경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죠. 대구 경북의 유승민 의원, 정정섭 의원, 그다음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만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 의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우 공관위에서는 대구 경북은 흔한 얘기로 막대기만 꼽아도 되는 데니까 너희들은 좀 자리를 비켜야겠다. 전국적으로 붐업하기 위해서 너희는 좀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 입장은 다릅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예선 통과하기는 양군 국가대표 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양군 국가대표 되는 것이 더 어렵고 양군 국가대표 되면 올림픽 따는 건 금메달 따는 건 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선 구도는 뭐냐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이 4선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대구 경북 전체 이 보수에서 가장 높은 선수가 4선 유일합니다. 밑에는 3선 뭐 강석 의원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김광림 의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문제를 갖다가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나머지 초재선이 주로 있는 데서 많게는 뭐 거의 전부 다를 아니면은 최소한 70%라도 물을 갈겠다는 것이 지금 김형호 공관이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달이 나게 생겼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갖다 컷오프 시키면 이 사람들 다 무소속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 잘못하면 2016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면 지난 2016년에 민주당이 123, 새누리당이 122, 한석 차로 국회의장 자리를 정세균 의원에게 뺏겼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당시 129석이에요. 새누리당이. 왜냐니까 122에다가 그 당시 컷 오프 돼서 나가서 무소속 당선된 분이 7분입니다. 유승민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안상수, 윤상현, 저 부산의 장재원 등 7명의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원래 129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당으로서는 새누리당이 2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를 내어줬던 것입니다. 저도 이 대구 경북 문제는 갖다가 김형호 공관위에서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균형이죠. 조화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대구 경북 가뜩이나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 겪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해갖고 가뜩이나 대구 봉쇄 얘기 나오는데 이제는 미래통합당에서도
결국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 전체를 갖다가 뭐 물갈이란 미명하에 전국을 붐업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쓴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대구 경북이 자칫하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해서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여기는 아무나 꼽아서 되는데 아닙니다. 그 아무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구 경북의 그와 같은 현실도 그와 같은 그 어떻게 속내도 정확히 살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문제를 갖다가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는 이번 총선은 어차피 다 이긴 것이다. 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뭐 해보나 마나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이건 적당히 해갖고 여기서 적당히 이기고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으로 가야 된다.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칫 대선 레이스 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홍준표 또 김병준 이런 사람은 애진역에 싹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홍준표 전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하고 은원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처음에 창녕 가겠다, 고향 사수하겠다, 그거 갖다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직접 창녕까지 내려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득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당신 양산 가서 한판 붙어라, 이거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이게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 나와서 심사받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최아무개 교수가 공관위원. 당신 서울 험지로 나오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라. 아니 홍준표 대표가 뭐 이쪽 송파에서 동대문에서 국회의원하고 사실입니다만 서울 떠난 지 10년 됐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불쑥 나가서 가면 무조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양산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날 돌아갈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 김해죠. 경남 김해 이쪽으로 남쪽입니다만 이쪽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PK 지역에 그래도 현역 의원들 민주당 계열 현역 의원 정의당 계열 현역 의원 10여 명이 있는 곳 10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보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고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그런 바람이 부니까 지금 김형호 공관위를 비롯한 또 지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이 조금 긴장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닌가. 좀 오만해진 것이 아닌가. 좀 자만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를 갖다가 흔한 얘기로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안 풀면서 홍준표 대표가 유일하게 발탁했던 배현진, 송파 을이던가요? 배현진 지금 보면 어쨌든 최재성한테 2년 전에 보궐선거에서 졌지만은 2년 동안 당협위원장으로 표밭 일고 왔던 배현진, 이 사람 갖다가 다시 또 보면 여기다가 추가 공모해갖고 배현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홍준표, 너 배현진이 구하려면 너 서울 와. 너 배현진 너 살리려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권력투쟁적 그런 공천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4년 전에도 그와 같은 권력투쟁적 공천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김축국 맞춰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이현주 의원 문제입니다.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 의원, 영도에서 태어나서 영도에서 다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경기도에서 재선했는데, 이현주 의원을 갖다가 보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전략공천이랄까, 이런 거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언제를 주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는 그 지역에서 한 번밖에 국회의원 안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 한 사람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에요.
아마 그 지역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주변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해갖고 지금 보면 이현주 전략공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모든 것이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아닙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 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공천 필요합니다. 이현주 의원 당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생각했던 게 맞습니다. 이현주 의원 거기에 투입함으로써 나름대로 새로운 바람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 그저 누구나 나가도 된다 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처음에 초심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초심 잃지 마십시오. 국민 정확합니다. 유권자 냉정합니다. 오만해주고 초심 잃는 그런 정당에 표 안 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현주 의원은 비록 1인 정당이었지만 전지당 대표 아니었던가요? 또 이현주 의원이 지난해 이 조국 사태 때 보면 얼마나 나름대로 맹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상황을 보고 어쨌든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교도보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런 지역에서 상대방들을 몰아내고 전선을 쌓고 앞으로 꽤 괜찮은 인물들로서 스크럼을 짜고 뭔가 비전을 보일 때 2022년 대선도 가능한 것입니다.